택시회사죠. 여기 방송국 앞으로 택시 한 대만 보내주세요. 한밤중에 택시. 손님, 혹시 TV에 나오시는 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에이, 내가 연예인을 몇 번 태워봐서 잘 아는데 진짜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마스크 좀 벗어봐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뭐 사인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기요.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말을 걸면 귀찮아하지만 또 막상 무시당하면 스스로 이름을 밝힌다고. 마치 행동 패턴이 범죄자랑 똑같대요.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도망치는 주제에 사건의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놈도 있다네요. 전 그 이야기 듣고 묘하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더라? 뉴스와이드 여자 캐스터인데, 아무튼 그 여자도 태도가 나쁘더라고요. 늦게까지 고생했다고 말을 걸어도 입을 다무고 있질 않나. 사람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와이드는 전에 캐스터가 좋았죠. 이유정. 그 캐스터가 목소리도 좋고 진행도 잘했는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그 사람 집이 이 근처였어요. 하지만 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사망한 지. 충격이었어요. 저 엄청 팬이었거든요. 자살이었다고 했죠? 번개탄을 피워놓고 잠들었다는데. 한동안 떠들썩했죠. 그러니까요. 이유정은 당시 스캔들도 있었죠. 그 신하준이라는 저널리스트의 내연녀였다는데. 그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래요? 그럼 그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기억하세요? 택시에 관심 없어요. 택시에 불륜 사실이 적혀있는 다이어리를 두고 내렸대요. 언론은 그 사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도했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이어리를 잃어버린 날과 사망한 날이 일주일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왜요? 아직 아무에게도 불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모든 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보통은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전국을 뒤져서 다이어리를 찾으려 하지 않겠어요? 전 다음에 타서 그걸 주운 손님이 이우정에게 해코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엄청난 팬이거나 그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면 그 다이어리를 보고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주운 사람이 손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택시 운전사였을 수도 있잖아요.
아, 뭐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진입 금지였네요. 이유정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방송국이 그녀의 다이어리를 입수해서 세상에 알렸죠. 그런데 손님, 그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게 무슨 프로그램이었는지 아세요? 뉴스와이드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방송국을 대표하는 아나운서였는데 불륜 사실을 밝혀서 좋을 게 없잖아요. 뉴스는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렵니다. 손님, 참 순진하시네. 방송국 놈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약았어요.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놈들이라고요. 저는 그 방송국 안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이어리를 보고 이우정에게 앙심을 품은 방송국 관계자가 이우정을 살해하고 자살이라는 보도를 내보낸 거죠. 그래도 동료들인데 살해할 정도로 앙심을 가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남녀 사이의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녀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불륜 행각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느끼는 배신감은 엄청났겠죠. 또 이우정이 한두 번 스캔들이 터졌나요?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니 그 사람도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였겠죠. 말을 막 하시네요. 언제나 팬이라고. 팬이니까 더 잘 알죠. 뭐 어쨌든 이우정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다 왔어요. 뭐야? 여기 어디예요? 저기요. 저 집 이우정 캐스터가 살던 집이에요. 지금은 빈집이지만. 그래서요. 여길 왜 온 거예요? 지나가는 길이라 손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얼른 출발이나 해요. 네. 아, 저기 뒷마당에 나무 좀 보세요. 저게 줄참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태풍이 불어서 가지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저걸 타면 딱 다락방 창문에. 됐으니까 얼른 출발하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 바쁘다고요. 이 골목만 지나면 도착이에요. 그것보다 누가 이우정을 살해한 범인일지 더 듣고 싶으시죠? 사건 현장을 보면 그건 더 확실해져요. 사건 현장에는 살해라고 볼만한 명확한 단서는 없어요. 이우정은 복용한 후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고 번개타는 피와 재식사했으니까요. 현관문에는 CCTV에도 이우정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지키지 않았어요. 집안의 창문도 걸쇠가 망가진 다락방 창문 말고는 다 잠겨 있었고요. 근데 왜 그렇게 살해당했다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범인이 이우정과 매우 가까운 연인 사이였으면 이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우정이 수면제를 복용해서 깊게 잠든다는 것, 대문에 CCTV가 있다는 것, 다락방 창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것. 범인은 이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범인은 예전에도 줄참나무를 타고 다락으로 들락날락한 것 같아요. 나무에 상처가 꽤 많이 나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의 태풍 때문에 난 상처라고 봤지만 글쎄요. 누가 밟지 않고서는 그렇게 깊은 상처가 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요? 왜 굳이 다락방으로 들락날락했냐고요. 범인이 이유정과 연인 사이라면 대문으로 당당히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우정이 공인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겠죠. 대문에 있던 CCTV에 남자친구가 찍히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이게 제가 생각한 그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녀는 스트레스에 못 이겨 자살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예요.
죄송해요. 혼자 떠들어서. 그것보다 방금 그 얘기. 아, 잊어버리세요. 그냥 혼자 생각해본 거니까요.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범인은 누구인 것 같아요? 저는 김민준 씨요. 이유정이랑 같이 뉴스와이드 진행하던 앵커요? 왜요? 일단 보도를 조작하려면 방송국 안에서 그 정도의 위치는 있어야 할 거고, 같은 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하다 보니까 이유정 앵커하고도 가까웠겠죠. 또 무엇보다 그분이 워낙 바르고 남들에게 잘 베푸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 가면에 숨어 범죄를 저지른 데는 저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이건 소문인데 이유정이 내린 택시에 김민준이 타는 걸 본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 다이어리는 김민준 씨가 가져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냥 추측해보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소문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기사님은 그 사실들을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저는 뭐 워낙 팬이었으니까. 팬이라고 해도 너무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근데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해서 다들 이 정도 조사하지 않나요? 관심 있는 대상. 스토커들이 가장 많이 내뱉는 멘트네요. 스토커요? 자신의 행동을 범죄가 아니라 관심이라고 정당화하려는 아주 역겨운 행위죠. 아니 그게 무슨... 제 생각은 기사님과 좀 달라요. 이유정이 택시에 다이어리를 놓고 내렸을 때 그걸 주운 사람은 다음에 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택시기사였어요. 그녀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던 택시기사는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을 보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그 배신감은 곧 그녀를 살해해야 한다는 욕망으로 바뀝니다. 택시기사는 그녀를 스토킹했고 그녀의 집 구조와 그녀의 생활 패턴, 복용하는 약, CCTV의 위치 등을 파악했죠. 모든 준비를 마친 택시기사는 이유정이 잠든 시각에 맞춰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녀의 집 뒷마당에 위치한 줄참나무를 타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택시기사는 그녀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1년 동안 도망을 다녔죠. 하지만 이후에 자살로 사건이 일단락되자 그는 안심하고 이렇게 편안해져서 택시 운전을 하며 그 사건에 대해 말을 꺼내고 다니는 거죠. 마치 본인이 말했듯이.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말을 걸면 귀찮아하지만 또 막상 무시당하면 스스로 이름을 밝힌다고. 마치 행동 패턴이 범죄자랑 똑같대요.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도망치는 주제에 사건의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놈도 있다네요. 전 그 이야기 듣고 묘하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즉, 이유정을 살해한 범인은 손님, 농담도 잘하시네. 재미있는 추리지만 전 범인이 아니에요. 전 이 일을 3달 전에 시작했거든요. 네? 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였어요. 아까 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리한 거고요. 기자요? 네. 제가 이 기사를 쓰고 발표한 직후에 김민준 그 새끼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발표한 거죠.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이랑 지방신문사 일간신문이 어디 상대가 되나요? 바로 신문 다 회수하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해고당했죠 뭐. 그래도 아직 복수할 기회가 남아있어요. 복수요? 이번에 뉴스와이드 PD 새로 바뀐 거 아세요? 조민재. 근데 걔가 제 대학 동기예요. 아니 그놈이 대학 다닐 때도 1등을 한번 안 놓치던 놈인데 결국 동기 중에 혼자 지상파 방송국 진출했잖아요. 완전 개천에서 욕났죠. 근데 그놈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주 분개하면서 날뛰는 거예요.
자기가 김민준 조사해서 실체 다 까발리겠다나 뭐라나. 하여튼 그놈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 이 앞에서 내려드리면 될까요? 아, 네. 기사님은 이유정 앵커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뭐 바람핀 거요? 저도 실망 많이 했죠. 예전에는 좋은 앵커였는데 인기가 많아질수록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절한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해요. 이유정도 벌 받은 거죠. 뭘 또 말이 그렇게까지 하세요.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목숨으로 벌 받으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 그런 소리 하는 너도 똑같은 놈이야. 뭐라고요? 아니에요. 뭐야? 손님, 근데 진짜 연예인 아니세요? 네, 뭐 맞아요. 맞죠? 역시 연예인 몇 번 태워보니까 다 잘 알겠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들 검은색 마스크랑 모자 쓰고 타더라. 범죄자같이. 범죄자요? 네, 막 TV에 범죄자들 구속되고 그러면 다들 검은색으로 도배를 해서 나오잖아요. 저 처음 연예인 태웠을 때 진짜 신고할 뻔했다니까요. 기사님, 조금만 더 가주시겠어요? 저기 골목 깊숙한 곳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손님, 혹시 얼굴 드러내기 싫으시면 이름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기자셨으면 연예인 많이 만나셨을 거잖아요. 에이, 그래도 그렇게 만나는 거랑 택시에서 만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또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니까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손님도 이름도 좀 알려주세요. 누군지를 알아야 말 재밌게 잘한다, 자랑할 거 아닙니까? 저는 조PD, 나야, 김민준. 그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잠깐 볼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이따 보자. 지금까지 한밤중의 택시, 연출, 김동우, 기술, 권현도, 이명래, 진행, 김준범, 전현석, 제작의 숭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